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토요일입니다. 미국 날짜로 시사만평 시간입니다. 오늘 시사만평 제목을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아이템이 되는 것 같네요. 트럼프가 메가더인가? 이란 전쟁, 트럼프는 타코지만 기업은 돈 벌고 서민은 운다. 돈. 그놈의 돈. 이때는 돈을 꼭 좋게 표현한 것 같진 않죠? 법무장관 지명자와 대부, 영화 대부의 보스, 던, 그리고 공화당 정치인, 공화당이 웃는 민주당 선거 우승, 그리고 다음 주를 보시라.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고요. 리플렉션 풀의 거짓말. 앤토니 파우치와 트럼프의 차이는 뭘까? 누구는 사면되고 누구는 잡혀가고, 또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화려하게 변신한 머리카락, 그리고 그 숱 많아진 머리카락 속의 위험 요소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먼저 맨 앞에는 시사만평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트럼프 어카운트에 실린 거예요.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그대로 이거 캡처한 거거든요. 패튼, 조지 S. 패튼을 얘기를 하죠. 2차 대전 당시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맨 오른편에는 메가더입니다. 그러면 2차 대전의 명장 패튼, 메가더를 왼편 오른편에 세우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맨 조금 앞으로 나와 있죠. 앞으로 나와 있고 뭔가 계급장 같은 것을 보고 메달 같은 것을 보면 메달이 트럼프 대통령이 메가더보다 훨씬 더 많은 뭔가 이제 군인으로서의 받았잖아요. 딱 이 훈장 같은 것을 제일 많이 달았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편에서 보면 오른편,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왼편에 있는 조지 S. 패튼, 미국 육군의 2차 대전 당시에 맹장 중에 맹장이었습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후에는 정말로 독일군을 너무 빠른 속도로 프랑스 전역에서 몰아붙여서, 물론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 속도전의 스타일로 유명한 맹장이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메가더 장군이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어떠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병역을 기피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아주 본인은 나중에 오른쪽 발이었어? 왼쪽 발이었어? 기억도 못할 정도로 발에 뼈가 자란다는 그런 이유로. 그것도 아버지가 렌트를 주는 그 건물에 임대해 있는, 당시에 무슨 한의사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무슨 그냥 요즘에 그냥 평이한 이런 의사가 아니라 그런 사람의 진단서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2차 대전의 명장과 본인을 똑같이 올렸다는 것, 이걸 보고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이번 주에 했었던, 여러분들께 정규방송 시간에는 보여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란과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본인의 그 소셜미디어에 올린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 저렇게 약해 하는 것도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로 강해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요. 이번 주에 가장 뉴스가 많이 됐었던 것이 미국이 탄약이 부족하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멈춘 것도, 스스로 휴전 같은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하는 것도 이게 부족해서 그렇다. 해서 지금 고갈돼 가고 있는 것들, 모자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러닝 로우한 거, 미사일이에요. 미국 성조기가 그려진, 그리고 그 아래에 노란색으로 풀 완전히 지금 넘쳐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위협, 협박, 허풍, 모순, 이런 단어들이 허세 같은 이런 많은 말풍선들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진짜 싸울 때의 그 무기, 미국기, 그런 무기가 지금 모자라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왜 무기가 모자라? 세상에서 미국처럼 많은 무기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어 하고 허풍하고, 또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당장 어떻게 해버릴 거야 하고 위협하고 하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모습을 이렇게 시사만평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칼이라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편에 있고 푸틴이 왼편에 있고 두 사람 다 발을 케이크에 담그고 있는데 그 케이크 이름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이 담가진 케이크는 이란이고 푸틴의 케이크는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있네요. 두 사람 다 얼굴 표정을 보세요. 얼굴 표정이 좀 뭔가가 너무 불편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So, how's your cake? 그러니까 cake work coming along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미국에서 그 단어 자체가 케이크 워크라는 게 뭐 군사적이나 이런 데서 정말 뭐 아주 쉬운 승리로 예상을 했었던 그 쉬운 그 전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 말하자면 미국에서 케이크 워크 하면 한국말로 하면은 식은 죽 먹기. 그 식은 죽 먹기 그 전쟁이었다고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거잖아요. 푸틴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식은 죽 먹기, 케이크 워크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 하면서 얼굴 그 표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힘들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케이크 워크가. 케이크 워크라는 게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야 저거는 뭐 케이크 워크지 식은 죽 먹기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푸틴에게나 트럼프에게나 이런 모습이다 하는 거고 이것을 이 시사만평은 뭐 구태여 여러분들께 많은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있는 쓰레기통이 리사이클링 쓰레기통이잖아요. 왼편에 노란색 박스에 써 있습니다. 트럼프식 협상 리사이클이라고 써 있죠. 트럼프 그 negotiation recycle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른편부터 보면 넘버 1이라고 번호가 붙여져 있죠. 문명 전체를 파괴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넘버 2, 그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이제 문명을 파괴를 해야지 될 그럴 순간에 캔슬을 해버립니다. 캔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공습을 취소를 해버리고 말죠. 왼편에 넘버 3를 오면은 그 뒤에는 다시 평화 협상이 결렬됩니다. 피스턱이 브레이크다운 돼버리고 말아요. 이런 리사이클링의 반복이랍니다. 협박하고 취소하고 그리고는 그 협상은 결렬되고 지지난주엔가 말씀드렸었던 이게 뉴 노멀이 돼가고 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만 하더라도 그런 지적을 한 전문가의 지적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이른 타임이었다라고 생각됐었던 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며칠 사이에 완전히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타코라는 것을 아예 타코 트럭으로 그려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리사이클링, 이 타임으로 보면 넘버 2, 캔슬하는 이때를 타코를 그렸는데 이 타코가요. 타코 트럭을 보니까 백악관 뭐 미국 문장이 있잖아요. 미국 자체를 타코 트럭으로 지금 그려버린 겁니다. 타코 트럭으로 그려서 크게 보면은 관세 메뉴도 그렇고 뭐 오른편에 보면은 또 무슨 뭐 No Deal Today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안에서 얘기를 하죠. No Deal Today라는 거는 뭐예요? 오늘은 그 딜 협상이 없습니다. 그 아래 보면 그렇게 써 있네요. Today의 스페셜이 이란 딜이다. 그런데 이걸 이제 오늘은 거래 없다. 늘 관세도 탔고 이란 전쟁도 탔고 트럼프 대통령은 뒤로 물러서기만 한다 하는 시사만평이죠. 이 시사만평을 보시면 자 퀵샌드라고 써 있습니다. 해골이 그려져 있고 퀵샌드라는 게 모래 늪이 있잖아요. 모래 늪이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딱 주의표를 해놨는데 그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은 이란입니다. 이란의 하메네이도 지금 사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는
그런 뭐 정보 내지는 첩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언제 하메네이가 숨졌다는 얘기를 들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뉴스 헤드라인도 있던데 어쨌든 이란은 지금 그 퀵샌드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퀵샌드, 모래늪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목만 보입니다. 목만 보이고 이게 마지막 경고야, 마지막 경고야 하는데 막상 그 퀵샌드에 들어간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지금 이 상태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영국의 시사만평가가 그렸거든요. 베나블스라는 그 시사만평가는 얘기를 하잖아요. BP, 영국 회사잖아요. BP의 이익이 저렇게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은 이렇게 힘들고 있다 하는 이 얼마나 정전이 불안정하고 짧게 반복되는가. 가솔린을 넣으면서도 가솔린 빨리 넣어주세요.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소리 잘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소리? 영국 쪽 뉴스부터 소리가 안 들린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저는 소리가 잘 들리는데요. 여러분 마이크 잘 들리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도 소리가 안 나옵니까? 마이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고 지금은 나올 텐데요. 여러분 소리가 안 나가나요? 이거 저는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죠? 여러분 소리 나옵니다. 지금 나오죠? 예, 라이브가 좋네요. 네, 괜찮죠? 이상하네요. 저는 한번 껐다 켰는데 네,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국 BP부터 안 들렸다고 하니까 잠깐만 그거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영국의 BP 회사 간단하게만 언급할게요. 오일 회사들은 이렇게 돈을 벌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일반인들은 휴전이 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빨리 이거 가솔린 넣어주세요. quickly 넣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금 이게 이란 전쟁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5분 전에는 안 들린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안 들렸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따가 여러분들께서 댓글창에 써주시면 그러면 제가 편집해서 올리는 그 부분은 잘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당황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라이브 한 것을 제가 어디가 소리가 안 나는지를 사실은 유튜브 그 안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돈, 그놈의 돈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아래에 글씨가 트러머리 링이라고 돼 있죠. 트러머리라는 게 굉장히 막 눈속임하고 아주 허튼 짓하고 못된 그런 그 영어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이름이랑 비슷하니까 트럼프 이름이 P까지 들어가니까 트러머리 정말 눈속임하고 하는 그런 언어의 그 링이다 그 카르텔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맨 위에 보면은 누가 사람들의 돈을 훔쳤지? 누가 사람들의 돈을 훔쳤지 하면은 손가락으로 너 하고 이렇게 쭉 가리키는데 모든 사람은 전부 트럼프예요. 트럼프인데 어떤 사람은 트럼프 마가라고 모자를 쓰고 있고 또 어떤 트럼프에는 IRS 국세청이라고 써 있고 또 그 트럼프의 손에는 면책이라는 페이퍼까지 들고 있고 또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는 18억 달러라는 그런 무슨 뭐 돈 같은 거 크립토 지금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모자에 보면은 DOJ, 트럼프의 법무부가 돼 있네요. 결국은 뭐예요? 누가 납세자의 돈을 훔치는가? 거기에 트러머리 링, 이 트럼프의 링이 이렇게 있는데 다 협조를 하는 거잖아요. 연방대법원에서는 면책 특권을 줬고 IRS는 트럼프의 법무부와 또 같이 어떠한 합의를 해줬고 법무부가 나서서 뭔가를 해줬고 그리고 누가 훔쳤냐니까 전부 손가락질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바로 이 시사만평이
과거에 이 시사만평을 그대로 패러디를 했습니다. 이 시사만평가도 내가 패러디했다라고 썼어요. 아담 지글리스도 맨 아래 썼잖아요. 이거 네스트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1871년도 거래요. 제가 그래서 네스티 이 시사만평가를 찾아봤더니 굉장히 19세기의 유명한 시사만평가 토마스 네스트입니다. 토마스 네스트인데 뉴욕 정치의 그 당시에 그 부정부패를 이렇게 그렸는데 그때 이제 그 보스 트위드라고 불리는 그런 아주 일당이에요. 윌리엄 트위드라는 뉴욕의 정치를 장악을 했었던 완전히 공공자금을 대규모로 횡령한 그런데 이제 부패 카르텔이죠. 그 부패 카르텔의 뻔뻔함이 서로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손가락을 누가 사람들의 돈을 훔쳤어 하니까 서로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뉴욕시 정치를 그 장악을 했었던 부정 부패 그 조직의 보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스 트위드라고 제목을 붙였고 요즘에 얼마 전에 미국의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보스 트럼프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잖아요. 보통 이제 미국에서 프레지던트 트럼프라고 하죠. 보스 누구 하면은 이렇게 이런 그 범죄 조직의 보스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부정부패를 완전히 이거는 그 당시에 이 그 시사만평이 트위드 링이라고 했었고 지금은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트러머리 링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부패의 카르텔을 돈을 이렇게 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막상 사람들은 경제 형편이 어떠한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부인 것 같아요. 이 여성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뉴스 같은 것을 보다가 전화기로 보는 것 같아요. 보다가 아니 우리나라 빚이 이거 뭐 40조 달러라고? 2016년 이후에 2배가 됐다고? 2016년경에 한 뭐 19조에서 20조 달러였던 연방정부 빚이 지금 40조 달러 수준으로 불어난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를 하네요. 소파에서 근데 말이야 그건 그렇고 meanwhile 하면서 트럼프 일가 재산은 3배가 됐다네. 국가 전체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정작 트럼프 가족의 재산은 굉장히 늘어나서 급증을 했고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사람들의 돈을 훔쳐서 부자가 되게 했지?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게 다 국세청이 돕고 법무부가 돕고 연방 대법원이 면책특권을 주고 그리고 마가들이 트럼프가 돈도 안 받고 대통령 하는데 말이야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이런 시사만평까지 나왔네요. 이번 주에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총을 쏘는데 이 복장을 보세요. 복장을 보면 그대로 조직의 보스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 랍 로저스라는 시사만평가가 그렸는데 이 완전히 갱스터잖아요. 20년대 뭐 30년대 뭐 알카포네 스타일의 중정 을모를 썼죠. 트렌치 코트도 입었고 그리고는 이제 기관총을 난사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관총에 보면은 국세청과 이렇게 면책 특권 딜을 했다. 이런 얘기를 그걸 무기처럼 휘두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알카포네는 정말 온갖 그 죄를 저지르고도 검찰이 잡아놓은 결정적인 죄목은 뭐 살인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게 아닙니다. 탈세였어요. 결국은 알카포네라는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도 잡을 수 없었지만 고리가 많아서 근데 국세청이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국세청이 트럼프 대통령을 오히려 도와준다. 이건 이제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국세청과 트럼프 대통령이 딜을 하고 그걸 법무부가 딜을 성사하고 한 그런 것들. 이거 아주 예리한 시사만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알카포네는 대통령이 됐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이런 얘기. 근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들은요. 늘 그 얘기 지금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계시는 게 아니라 듣고 있는데
1년에 뭐 40몇만 달러 하는 대통령 연봉 안 받는다고 그렇게 연봉도 안 받고 앉으나서나 너무 피곤하게 불철주야 일하시느라고 가끔 회의하다가 조는 거 얼마나 새벽에도 일을 하느라고 피곤하면 그렇게 졸겠는가. 그런 대통령을 비난하는 당신이요. 미국이 싫으면 미국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아니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의 자산이 그렇게 늘어났고 그거 따지지 마세요. 주말마다 골프 여행만 가는 그 비용이 얼마나 많아요. 골프 관련 그리고 골프 대통령이 골프 치러 갈 때 비밀 경호 때들이 다 따라가잖아요. 2025년 1월 이후에 지금 이게 그 3월인가 4월까지 쓴 돈이 1억 달러가 넘습니다. 골프 비용으로 쓴 돈이 골프 관련 여행, 골프 관련 여행하니까 또 경비 1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면 그건 임기, 첫 번째 임기 총액의 벌써 3분의 2에 해당됩니다. 그때도 1억 달러보다 훨씬 넘는 돈을 뭐 한 2억 달러 정도 되나 보죠? 그런 돈을 골프 치는 데 썼는데 지금은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미 4년 동안 썼었던 돈의 3분의 1을 다 써버린 겁니다. 이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임기 2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골프에 쓰는 돈만 3억 달러가 넘는 거예요. 미국이. 3억 달러가 넘는 겁니다. 미국 참 이런 이게 다 누구 돈이에요? 납세자의 돈입니다. 게다 대고 끊임없는 상품 판매 같은 것들 하죠. 외국 투자가들이 아들들과 사위들에게 기부하는 것도 있고 이게 뭐 오일과 연관해서 이란 전쟁과도 연관이 있다 하는 주장들도 이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보도에 대해서 미국의 매체에서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뭐 암호화폐 마케팅도 마찬가지죠. 해서 제가 돈, 네, 더러운 돈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쉬었다 갈까요? 네, 막가파들은 저런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네요. 작금의 사태도 자신이 아닌 공화당 때문이라고 하고 정말 조속히 대통령이 뭔가 조치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본인 스스로도 보수라고 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미 최고 권력 IRS 정신 차려라 라는 얘기도 하고 40만 달러는 안 받고 3조는 만들어 놓고 하는 얘기. 목 아프신 거 잠시 가다듬고 하셔도 됩니다. 따뜻한 차라도 한잔. 목이 아픈 건 아니고 제가 바람 알러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정말 제가 속 내용을 말씀을 드리네요. 속살을 말씀드리네요. 반팔이긴 하지만 이 반팔이 두툼하거든요. 그래서 반팔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입을 때 속에 속옷을 입어요. 오늘 제가 속옷을 안 입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별 말씀 다 드리네요. 여기가 속옷을 입으면 이 옷이 파진 각도가 묘해서 속옷이 어떻게 보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피하자 해서 제가 속옷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겹이 줄어들었잖아요. 아무리 도톰하다고는 하지만 정말 도톰하긴 하거든요. 한 겹이 줄어드니까 그 바람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바람이 막 이런 데 닿고 하면 그런. 근데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괜찮아져서 이거 풀러도 되고요. 자, 법무장관 지명자와 대부와 공화당 정치, 대부가 또 나오네요. 자, 공화당 정치인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사람을 보세요. 더던 이거 대부를 딱 상징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데이비드 홀스라는 시사만평가가 그린 겁니다. 그 사람이 딱 두 손 모으고 서 있는데 누구예요? 가방에 써 있네요. 타드 블렌치라고. 지금 법무장관 대행으로 있으면서 법무장관 지명 청문회에서 아마 지금으로서는 될 것 같아요. 옆에 딱 뭐 해결사처럼 가방을 들고 서 있습니다. 눈초리는 매서운 것 같기도 하고 주인님을 살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딱 얘기를 하죠. 책상에 칼이 쫙 꽂혀 있네요. 칼만 있는 게 아니네요. 권총도 있네요. 마피아 보스 더 던, 대부의 더 던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장님 내가 당신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하죠. 당신과
시의회가 내 컨실리에리를 말하자면 본인의 이거 법률 담당하는 이 타드 블렌치를 뭐 지방 검사로 뽑으면 다들 무릎뼈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이 칼과 총을 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대부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 그 명대사 가운데 하나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 offer, an offer you can't refuse. 바로 그 대사를 그대로 그 패러디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법무장관을 뽑고 인선하고 하는 게 정의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폭력배가 자기 사람을 시정부든 어디든 뭐 검사실이건 심어 놓는다는 거잖아요. 이거 협박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잘 이렇게 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으니까 잘못되면 내 책상 위에 있는 총과 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만평가가 대통령을 이렇게 조직의 보스로 비유를 하고 그리고 이런 법무장관 지명자를 조직의 보스의 말하자면 시중꾼으로 하는 이런 그 시사만평을 본 것은 저는 처음이고요. 그리고는 자 보세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코를 막으면서 나오는 거군요. 코를 막으면서 나오고 있어요. 연방 뭐 상원의원이 나오는 거죠. 공화당 의원이겠죠, 당연히. 공화당 의원들조차 내키지 않아서 마지못해 이제 이렇게 코를 막고 뭐 이러면서도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브랜치의 지명에 거부감을 느끼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많지만 그런데 이거를 깨지를 않잖아요. 그냥 코를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당신을 인준해 줄 수 있는 조건만 어떻게 해봐봐. 그러면 인준을 할게. 지금 이렇게 돼서 거의 인준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블렌치 자신입니다. 타드 블렌치 액팅 그 AI라고 써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게요, 이 페이퍼가요, 이거 뭐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페이퍼로 써 있는 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거 이제 이 타드 블렌치는 뭐 그 18억 달러 그 규모의 민주당에서는 비자금이라고 부르고 반무기화 기금 슬러시 펀드 뭐 비자금이라고 돼 있네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미스터 프레지던트. 뭐예요? 이렇게 공화당 의원들이 너무 이게 많아. 이 사람이 워낙에 그 허쉬머니 같은 거 처리했던 사람이잖아요. 대통령 여자 문제에 있으면 돈 주고 맞고 하는 그런 개인 변호사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장관으로 놨다가 펜본디 법무장관이 앱스틴 사건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경질되고 나서 대행을 하다가 지금 아예 그 자리에 놓겠다는 걸 이걸 지금 이렇게 공화당 의원들이 코를 막고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적어도 그 18억 달러 대통령 그 1월 6일 의사당에 막 쳐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대통령 지지자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슬리고 하는 건 좋으니까 대통령과 국세청과의 사건에서 국세청을 대통령이 10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왜냐하면 국세청이 누군가를 제3의 인물을 하이어했는데 그 사람이 언론에 대통령의 이 세금 보고에 관해서 흘렸다. 그러니까 국세청 너희가 책임자다. 그 사람을 하이어했기 때문에 나에게 100억 달러 손해배상을 줘라. 이걸 합의를 한 거잖아요. 18억 달러로. 그리고 그 18억 달러는 내가 안 가질게 아주 선심 쓰듯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 그때 의사당을 쳐들어간 그 사람을 포함해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명목을 만들어서. 그건 이제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법무장관 대행이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건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약속을 하고 나서 본인이 법사위원회를 통과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는 이건 요식행위니까 그냥 안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의 그 세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계속 벌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이 없이 조사하도록 그 이전에는 완전히 영원히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은 면책특권이 있는 감사를 받지 않아요. 국세청에. 이렇게 이 사람이 해놨는데 그런 사람이 뭐 이거 상원 인준을 받기 위해서 살짝 뭐 이거 해나고 이거 적당히 하겠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공화당이 문제라니까요. 이런 시사만평이 나옵니다. 자, 트럼프라고 딱 써있고 커플링 낀 거 보니까 이거 트럼프라고 알 수가 있죠. 아주 거대한 손입니다. 거대한 손은 시사만평가들 사이에서는 거대한 권력입니다. 거대한 권력, 손가락 안에 법무장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약속을 한다. 그 슬러시 펀드는 데드 됐다고, 슬러시 펀드 비자금은 죽었다고 약속을 하고, 앱스틴 그 피해자들을 도울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그 세금 감면에 대해서도 그 면책 특권도 제한을 두겠다 하고 딱 약속을 했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한들 뭐 하냐고.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 권력의 손가락 하나에 얹혀져 있는 법무장관인데 또 그런 일을 해주겠다고 본인이 법무장관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공화당 의원에 관한 시사만평 들어갑니다. 자, 공화당 가운데서 두 사람이에요. 왼편의 두 사람이 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덜 한다 하는 이유로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해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다 법사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잖아요. 이 터드 브랜치 법무장관 인준에 남은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하니까 no, none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 앞에 임명 누구죠? 그 인준 청문회에 들어가는 터드 블렌치 자신은 대통령이 이거 아니에요. 뭐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도 그런 걸 해놨다고 no,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사람들은 오케이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맨 오른편에는 누구예요? 앱스틴 서바이버스, 앱스틴 그 피해자입니다.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이 두 사람들은 간단하게 아니요, 이의 없습니다. 통과합니다. 네, 법무장관 이제 되세요, 통과하는데 피해자들은 뭐라고 막 말이 써 있는데 그건 가려졌잖아요. redacted. 마치 앱스틴 파일을 필요한 부분만 다 가려서 공개를 한 것처럼 지금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요, 이 가운데 있는 존 코닌 그 상원 의원이요, 텍사스가 지역군, 이 사람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저거 페이퍼뿐이다.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 어떻게 몰라요? 텍사스주의 법무장관을 했는데 그걸 알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 판사까지 했는데 몰라요? 마지막 남은 공화당의 신사라면서요. 그런데도 결국은 무슨 우리가 내부의 사정은 모르죠. 무슨 분위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시사만평가는 이 두 사람을 굉장히 좋게 그렸어요. 코닌과 탐 틸리스를 좋게 그렸는데 이 아래에 있는 건 다 양떼들이잖아요, 보니까. 공화당이 순한 양이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말만 듣는 순한 양 속에 우뚝 있는 코닌과 틸리스, 탐 틸리스라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IRS 국세청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의 여러 가지 세무 감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이런 거 18억 달러 이 슬러시 펀드 비자금 이런 게 당신들은 안 거슬린단 말이야? 하고 코끼리가 뭐 아주 낮은 곳에 엎드려 있는 뭐 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다른 공화당 의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아주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듣는 공화당 양떼들 사이에서 진실된 코끼리다. 진실된 공화당이다. 윤리적인 공화당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럼 뭐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No, no, 아니 이의 없습니다. 네, 그가 법무장관이 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공화당을 무시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빌 캐시디 의원까지 나 이거 뭐 하겠어, 이 사람 하겠어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수잔 콜린스와 리자 머코스키 두 사람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딩이에요. 아직도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연방상원의원은 퇴원은 했지만 의사당에 나가서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원 이제 전체 투표가 있어야지 되니까 의사당에 나갈 정도의 그 컨디션은 아닌 거예요. 집에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됩니다.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러나 또
항상 이렇게 뉴스를 하고 나면 나중에 또 꼭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던데요. 50%, 50%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원이 한 명이 딱 나와서 공화당에서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알려진 것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렇게 조직의 보스를 잘 책임져주는 그러는 것과 같은 이 법무장관 지명자가 탄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타드 블렌치라는 미국에 이제 각 부서가 있잖아요. 장관이 뭐 농림부 장관, 내무부 장관, 무슨 부, 재무부 많고 많지만 그 행정부에 따라서 어느 대통령에 따라서 이 대통령이 있을 때는 이 부서가 조금 더 강하고 이 대통령이 있을 때 이 부서가 조금 더 강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특히 내무부 같은 경우는 환경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뭐 내무부에서 뭐 허가를 주고 해야지 되는 이런 문제에 딱 접했을 때는 내무부는 보통 그렇게 확 핫한 부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있지만 항상 제일 중요한 부서들이 뭐 한 세 군데 꼽아라 하면은 뭔가요? 법무부, 그 다음에 재무부. 왜냐하면 재무부에서 국세청이 속해 있으니까. 그리고 법무부, 재무부, 또 무슨 부가 있어요? 법무부, 재무부, 국방부. 국방부는 뭐 항상 국토 안전을 보호를 해야지 되니까 이런 부서, 그 중요하디 중요한 법무장관의 트럼프 대통령의 헛시머니를 관리를 했었던 그 사람이 지금 들어가게 된 게 미국의 스토리입니다. 페이퍼가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안 지킬 테니. 이제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 닮아가네요 하는 분도 계시고, 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모두들. 이 얘기 좋아요. 뭐 방송은 방송이고 따뜻한 실내화가 도움이 될 텐데 뭐 실내화니 뭐니 다 해도 이상하게 제가 이 바람 에어컨도 안 켰는데 그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렸어요. 자, 이번 시사만평 제목은 공화당이 웃는 민주당 선거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공화당이 웃는 민주당 선거. 민주당이요. 자, 우선은 이번 선거하기 직전에 민주당이 지금 다 당나귀가 많고, 그러니까 왼편은 당나귀 민주당이고 오른편 세 사람은 공화당 관련 사람이에요. 민주당이 발로 뻥 차서 두 사람이 나가 떨어졌어요. 에릭 스왈웰이라는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굉장히 아주 그냥 전도양양했던 젊은 정치인인데 여성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그레이엄 플래트너도 역시 메인주의 상원의원 후보였는데 민주당이었고 굴 양식업자고 군 출신이고 역시 여성 문제, 뭐 가정폭력 등등 그런 가정폭력이라기보다 여성 문제, 이 혼외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차버렸잖아요. 결국은 민주당이 버렸어요. 후보 사퇴해라 해서 후보를 두 사람 다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들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그런 혐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your turn 보이죠? 공화당도 해라. 공화당도 똑같은 종이를 들고 있어요. 그런 혐의라는 거예요. 공화당에서 이 사람들은 발로 뻥 차서 나가 자빠졌는데 민주당의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아예 하원 의원 자리도 뭐 잃어버리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결국은 공화당에는 지금 보면은 밀러와 밀스라는 사람이에요. 밀러는 맥스 밀러, 오하이오주.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당신 힘들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가정폭력이에요. 이 케이스에. 둘 다 공화당 케이스에. 가정폭력인데 가정폭력을 당한 아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버디의 딸이에요. 상원의원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다고는 하는데 공화당은 아직까지 하원 의장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밀러에게 사임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전화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맥스 밀러 자신도 트럼프 대통령 전화를 받고도 본인은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플로리다주의 코리 밀즈예요. 코리 밀즈도 역시 가정폭력입니다. 둘 다. 민주당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빨리 차버려요. 공화당보다. 근데 공화당은 이렇게 하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항상 민주당이 어떤 때는 억울하다, 땅을 치고 통탄하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이런 거는 해야지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를 했는데 앤디 오글스라는 사람이 떨어졌어요.
테네시주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현역 의원인데 그 테네시주의 전 그 무슨 농업 관련 농림부 장관이든가요. 뭐 찰리 해처라는 사람에게 패배를 해서 이제 재선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 이 내용을 이 시사만평을 보시면 이건 이제 제일 중요한 미시간 선거예요. 미시간 예비 선거에서 엘 사이드 빅토리 축하 파티예요. 축하 파티인데 사람들이 보면서 얘기를 하죠. 공화당이 축하라네. 물론 민주당도 축하를 했죠. 버니 샌더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엘리자베스 워렌 다 엘사이드를 지지를 했으니까 축하를 했지만 지금 이 전지적 작가 입장에서 제3자가 유권자들이 볼 때는 공화당이 좋아하는구나. 미시건주의 압둘 엘 사이드가 당선된 것을 그 정도로 위험하게 보는 겁니다. 이집트계 미국인으로 11월 달에 여기서 당선이 되면은 그리고 원래 의석은 민주당 의석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아랍계 그 연방 상원 의원이 무슬림, 최초의 무슬림 연방 상원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헤일즈 스티븐슨이라는 사선 의원을 꺾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계가 정확하게는 에이펙이라는 이스라엘 로비 단체가 뭐 3천만 달러 이상을 이 진 연방 하원 의원에게 후원을 했다고 하지만 그 돈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게 했고 이 사람은 1,000만 달러도 안 썼어요. 그런데도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슬림이라는 거 이름 자체가 압둘 엘 사이드 라잖아요. 이런 것 자체도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이 사람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본인은 사회적 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진보의 아젠다를 가지고 캠페인을 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량 학살을 팔레스타인에 한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비난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이런 일들이에요. 해서 진보 세력이 부상하고 있다는 징후가 너무너무 확실하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본선거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마이크 로저스라는 공화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선 공화당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우 잘 됐어. 아우 사선 의원이 되는 것보다 진보라서 극좌파라서 훨씬 좋지. 그런 물론 이 마이크 로저스라는 사람도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반 무슬림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시건주는 미국에서 무슬림 그 유권자가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많은 뭐 2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거슬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르긴 모르지만 그래도 이 무슬림에 대한 반감이 미국에서 굉장히 크다 하는 그런 거죠.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조란 맘다니를 포함을 해서 여러 중요한 도시들에서 이건 도시의 선거가 아니라서 더 포커스를 받았고 왜냐면 미시건 주의 상원 의원이니까 오히려 디트로이트에서는 예상했었던 것만큼 그렇게 받지 못했을걸요 아마. 그래서 중요한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자꾸만 진보적인 사람을 뽑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이나 공화당의 독주 이런 것을 민주당이 지금 현재의 기존 세력들이 확실하게 이걸 헤쳐나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과격하고 발언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중도에서 좌측으로 간 사람들을 자꾸만 뽑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쏠리고 왼쪽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휘둘린다고도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본선거에 가서 공화당을 이기려면은 중도를 뽑아야 된다는 말이 아직은 통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이번에 선거가 시험이 될 것 같아요. 아직 통하냐 아니면 야 중도가 아닌데도 본선거에서 공화당을 누르고 이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이 엘사이드를 걱정하는 이유는 그거죠. 예비선거는요. 투표를 하기 막 열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투표를 해요. 그런데 그리고 엘사이드를 지지한 사람은 보통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본선거에는 엘리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보다 노동계층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숫자가 더 많으니까.
지금 이런 거죠.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이 대학 학위가 있는 사람보다 본선거에서는 더 많을 것이다. 지금 그런 점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저쪽으로 좌쪽으로 쏠렸어 하면은 엘 사이드라는 후보에게도 굉장한 본선거에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 플러스 정책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 때는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미시건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엘 사이드 후보 자신이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뉴욕의 조란 맘단이라든가 아니면 프란체스카 홍, 지금 그 위스콘신의 주지사로 나선, 아주 투표 많이 받고 있는 예비선거에서 다음 주에 이제 그 결정되잖아요. 한인, 지금 그쪽 주의 그 하원 의원이고요. 2020년부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사회주의자 단체들 그 멤버의 그 단체의 멤버입니다. 조란 맘다니도 마찬가지고 DSA의 회원이에요. 이 사람은 DSA 회원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선거를 보면, 대선을 놓고 이렇게 보면 지금 미국이 어떻게 왔냐면, 카멜라 해리스 있죠. 카멜라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더 중도적인 성향이라고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중도파에서는 카멜라 해리스가 좀 좌측이야,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과 지난번에 싸웠을 때, 그때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중도적인 입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이든을 뽑았고, 이번에는 트럼프가 카멜라 해리스보다는 중도적이야, 이렇게 봤거든요. 그것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그 엘 사이드도 그다지 본선거가 만만치는 않다. 그러나 이런 후보들, 많은 엘 사이드를 포함해서 누구도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공산주의자라고 선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사만평을 보면 미국에서 공산주의라는 게 얼마나 약점이 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벽장 문을 열고 나왔다 할 때, 저 게이예요, 저 동성애자예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것은 커밍아웃 한다고 얘기하는 거. 커밍아웃 하는데 2026년의 커밍아웃 스타일은 저 공산주의자예요 하고 셔츠를 입으면 완전 그 소련의 낫과 망치, 공산주의 문양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부모가 아유, 네가 차라리 게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더 쉽게 받아들였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공산주의자인 거. 그리고 누구도 미국에서 공산주의자라고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공산주의자로, 이건 둔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그럴 정도로 지금 그쪽으로 선거가 가고 있고요. 자,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다 공산당이야, 빨갱이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백악관이잖아요. 트럼프 행정부라고 써있고 백악관인데, 백악관이 보세요. 이 양파 모양의 전부 크렘린 궁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크렘린 궁 그 스타일이죠.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곤 역시 로고가 구소련의 낫과 망치 문양인데 여전히 말은 민주당은 빨갱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은 빨갱이다 라고 하는 트럼프의 행정부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지금 여기 다 적혀 있는 거거든요. 유권자를 억압하고, 무슨 뭐 민간 기업에 직접 개입을 하고, 국가가 어떤 회사 같은 것을 국유화를 하고, 가격을 또 통제를 하기도 하고, 아니 이게 말이 맞는가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또 다른 겁니다. 민주당은 공산주의자야 라고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 이건 공장인 것 같네요. 그런데 그래피탈리즘,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트라는 아주 그냥 뭔가를 막 착복하고 하는 그런 것과 캐피탈리즘을 합성을 해서 그런 이제 합성어인데, 그 맨 아래 보면은 과거의 미국, 구미 합중국,
현재는 트럼프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트럼프 기업, 미국이 지금 트럼프 기업이 돼서 저 뒤에 보니까 굴뚝에서 막 연기가 뿜어져 나오죠. 그리고는 공장 여기 아래 보니까 디파짓 박스도 있어요. 캐시 막 디파짓해서 이 회사 저 회사가 디파짓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돈자루를 아예 들고 있어요. 국가 자체가 트럼프의 사적인 축제를 위한 기업으로 변질됐다는 걸 이 시사만평가는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리뷴에 실린 시사만평이거든요. 잭 오만이라는 시사만평가가 그린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Look over there. 저기를 좀 봐봐. 빨갱이들이잖아. 하는데 그 말풍선 아래 보면은 Stop the scam. 여기서 뭐예요? 이거 사기 멈춰라. 부정투표 멈춰라. 보트.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표해라. 이건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2026년 선거는 열심히 이렇게 막 부정축제 같은 거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민주주의에 투표를 해라. 부정선거 하지 말아라. 막 이런 공산주의자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쪽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뭐 많은 분들은 좀 바뀌어야 돼. 젊은 사람들로. 사회적 민주주의자들이 좀 젊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시사만평가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미 마글리스라는 시사만평가인데 당나귀예요. 당나귀가 이제 춤추자고 Shall we dance 하고 이제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을 하는 여성은 조금 온건한 사람이잖아요. Moderate voters라고 돼 있죠. 온건한 보러들을 막 짓밟으면서 춤을 추면서 2026년도 민주당이 춤추는데 Guess I have two left feet. Two left feet이라는 게 춤추자고 할 때는 이건 춤 못 추는 사람을 뜻하잖아요. 몸치를 two left feet을 갖고 있다. 발을 착착착착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는데. 근데 이건 민주당이 너무 레프트로 발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편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전부 왼편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이 위스콘신 주의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프란체스카 홍 지금 하원 의원이 주지사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되느냐. 그리고 지금 38% 이 정도의 두 번째로 지지 받는 사람이 많이 받는 사람이 16%거든요. 이 정도 표가 나오느냐. 왜냐하면 압둘 엘 사예드 후보도 미시간에서 여론조사 할 때는 두 자리 숫자 차이였는데 지금 1% 차이로 기성 정치인, 기성 민주당 하원 의원에게 이겼거든요. 공화당에서는요, 이걸 글쎄요, 저는 기독교다 무슬림이다 하는 뉴스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종교의 자유를 당연히 보장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이 사람 이름이요, 압둘 엘 사예드 거기에 뭐 마흐무드인가 뭔가까지도 다 이렇게 넣어서 이미 그렇게 그 선전을 하고 있는, 절대로 무슬림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식의 선전을 이미 이 공화당에서는 하고 있다. 제가 정확하게 이 라스트 네임을 그 중간 네임을 잘 몰랐어요. 무함메드인가. 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버락 오바마가 아니라 버락 후세인 오바마 이런 식으로 무슨 압둘 무함메드 엘 사예드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를 하고 있어서 인종이나 종교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공화당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을, 그리고 이 프란체스카 홍은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본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박스에서는요, 박스의 그 제시 워러스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그 사람 수준이 이상해요. 뭐 어디서 왔다고? 사우스 코리아에서 뭐 왔어? 뭐 그러면 뭐 사우스에서 왔어? 노스 코리아에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미네소타에서 태어났어요. 이 프란체스카 홍이.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선거가 굉장히 또 중요한 시험대가 된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도 제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지금부터 빨리 해야지 되겠네. 시사만평은 제가 많이 줄여야지 되는데, 리프렉션 풀에 대한 시사만평입니다. 그냥 간단해요. 이건 liar, 거짓말. 이거 뭐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워싱턴 DC에 있는 리플렉션 풀을 망가뜨렸어. 풀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야. 다 드러났고, 그리고 역시 같은 시사만평이에요. 이 리플렉션 풀이라는 게 반사 연못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다 양쪽이 다 반사돼서 뭐 링컨 메모리얼, 워싱턴 기념탑이 보인다고. 그런데 리플렉션 풀을 디플렉션 풀이라고 바꿔놨네요. 반사 연못이 아니라
회피하는, 전가하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신들이 완전히 이거 입찰 없이 회사들 경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져다가 보수공사하게 해서 이것저것 문제가 터지니까 이건 누군가가 뭐 관광객이 와서 그랬어, 누가 와서 그랬어, 그런 식으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와 의회에서 심지어 이 검사까지도 아주 충성파 검사로 훌륭하게 모았어요. 근데 제니피로도 이게 회사가 잘못해서 그렇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드러난 다음에는 본인이 어떡하겠어요? 기소하고 기소한 거를 취하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이러한 일들 정말 훌륭하게 모았지만 이 리플렉팅 풀은 참사잖아요. 참사. 이런 일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번 주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앤토니 파우치의 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공화당이에요. 가운데는. 여기 보세요. 대통령은 안 보이는데 여기 인박스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가스값 치솟았죠. 집값도 오르죠. 이란 그 문제 있죠. 앱스틴 파일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난해에 22억 달러인가를 뭐 이득을 봤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도 공화당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개를 푸네요. 개를 풀어서 파우치 냄새 좀 맡아라. 이거잖아요. 두 마리를 그 파우치 박사 냄새 맡아라 하는 게 뭐예요? 앤소니 파우치 박사가 팬데믹 때 아니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그것이 나왔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고 자연 발생적이라고 하고 사람들 거리 두기 하고 마스크 쓰게 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저당 잡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그거를 하고 증언대에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죠. 그 결과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나와서 수정헌법 5조 묵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 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소위원회에서 앤토니 파우치를 의회 모독죄로 하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다 투표를 해서. 이거는 당연히 공화당, 민주당 대 당파적인 투표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시사만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수정헌법 14조도 무시하고 뭐도 찢어버리고 수정헌법 1조니 뭐니 다 이렇게 찢어 발기고 있네요. 22조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수정헌법 5조를 썼다고 이렇게 한다 해서 결국은 했잖아요. 어떤 분이 댓글에서 그 상원에서 한 거 아니에요? 하는데 네, 상원의 소위원회입니다. 소위원회가 아니라 전체에서 한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위원회에서 이걸 하고 보통 전체 회의에 넘겨야지 되는데 의회 모독죄로 넘기면은 공화당이 5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53명이 다 찬성을 해도 60표를 받아야지 되는데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바로 법무부로 넘겨버렸어요. 법무부로 넘기면 앤토니 파우치 이거 우파들이 너무 좋아하는 음모론이니까 중국의 실험실에서 일부러 퍼뜨렸어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예요. 앤토니 파우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누구는 사면되고 누구는 잡혀가고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시사만평을 보시면 여러분 사실은 많은 것들을 요즘에 한두 가지 이슈에 묻혀서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 기니까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깃발을 들고 왼편에 보면 오스키퍼스라는 무리예요. 완전히 이제 무장을 한 뭐 백인 우월주의자 이 무리들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반란의 가담자 스튜어트 로즈 등에 대해서 내란 음모 혐의가 결국은 기각됐습니다. 이거 8월 4일에 연방 판사가 마지못해 이런저런 아주 긴 스토리로 인해서 마지못해 기각을 하면서 원래는 이 로즈라는 사람이 18년형을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국가의 지속적인 위협이 된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날로 바로 그를 뭐 사면하고 뭐 이렇게 하고 법무부가 아예 유죄 판결 자체를 취소하도록 요청을 했어요. 판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몰려서 그럴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판사 자신이 정말 그날의 심각성을 깎아내리고 검사와 법집행관들의 노고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했고 그런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한다는 수백 년 된 민주주의 기둥이 흔들리게 만든 범죄 행위를 용서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연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그리고는 오른편에 보세요. 이 오른편에는
6월 달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렇게 시사만평가들은 정말 날카롭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텍사스에서 이 ICE 구금시설 앞에서 시위한 것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시위했다고 9명이요 30년에서 100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시위도 어떤 주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건 의사당 1월 6일 그 폭동 사건, 폭도들이 받은 가장 무거운 형량보다도 긴 형량이잖아요. 30년에서 100년. 그 가운데 한 명은요, 다니엘 산체스 에스트라다라는 사람은 시위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있지도 않았는데, 뭔가 상자를 옮겼다는 그런 혐의로 30년 징역. 그래, 시위 현장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징역형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렇다. 이런 문제들. 그런가 하면 이것이 더 심각할 수도 있죠. 자,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자유의 여신상의 이 왕관을 디텐션 센터, 이민자 구금 시설로 바꿔서 온갖 사람들을 지금 다 어떻게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게 뭐예요? 가난하고 지친 자들,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이민자를 환영하는 상징인데, 거기에 그런 시도 적혀 있고 하는데, 그런데 그 왕관 자체를 이민자 구금시설로 바꿔버려서 이민자를 환영하던 자유의 여신상 상징이 이민자를 가두는 감옥이 돼버렸고, 어떤 사람은 시위하다가 ICE가 좀 너무 심각하게 30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는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무겁게 끝내기가 싫어서 제가 조금 가벼운 걸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뉴스에서 전해드리지도 못했고요. 라스베가스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그 선거 요새 비슷한 거 보셨어요. 갑자기 대통령의 머리가 이렇게 막 붉어졌고요. 그전에는 굉장히 가늘고 여기 위에 보면 다 뻥뻥 뚫려 있고 이랬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조금씩 했으면 못 알아봤을 텐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걸 머리를 심은 건지 머리카락을 가발을 쓴 건지. 누구는 너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가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좋은 기술로 몇 시간 만에 다 심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헤어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가늘고 막 다 듬성듬성 보이고 했는데, 그랬더니 시사만평가들이 이걸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시사만평을 그리네요. 자, 대통령의 머리칼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Maybe 하면서 nobody will notice. 아무도 이걸 알 수가 없을 거야. 그 머릿속에 앱스틴 파일을 감춰놨죠. 아무도 아마 알 수 없을 거야 하면서 좋아라 하는데 다 보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전히 하는 뉴스들이 왔다 갔다 해도 앱스틴 파일에 대한 그 뉴스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는 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역시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거 처음에 누구지? 이거 탐 호몬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헤어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이 시사만평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정말 나는 모두를 속였다. I have everybody fooled 라고 써 있잖아요. 난 모두를 속였어 하는데 속이지 않은 거예요. 이 속에 이민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고, 선거에 대한 거짓말, 앱스틴에 대한 거짓말, 관세에 대한 거, 모든 거짓말 등등등등 하는데, 사실은 훤히 너무 다 보여서 아무도 속이지 못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시사만평가의 이것은 조용히 해 가발. 가발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머리카락, 독립된 인격체로 이렇게 취급을 해주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너무 나대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하는 이런 그 뉘앙스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카락이 너무 어제와 오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와 오늘인지 모르지만 불과 며칠 사이에 너무나 갑자기 차이가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너무 빛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는 식으로, 아무튼 요즘에 요 며칠 사이에 어제 이 같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 너무 길게 했고요. 모르겠어요. 트럼프 가발인지 아닌지. 제가 다른 뉴스들을 너무 많이 보느라고
그것까지 찾아내는데 시간을 쓸 시간이 없었는데 오후에 시간이 나니까 한번 보고 내일 말씀드릴게요. 가발인지 뭔지 잘 모르겠고 오늘 너무 앞에 좀 어벌하게 방송을 해서 죄송하고요. 길어서 또 죄송합니다. 내일은 제가 조금 더 일찍부터 준비를 해서 더 안정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시사만평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일요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네요.